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시집살이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만의 행동으로 인해 눈에 띄어야 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것은 가져와야 하며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도 1년에 한 번 시어머니를 뵙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저에게 다른 집 며느리들을 운운하며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를 알게 되면서 우리 부부 역시 시어머니와 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야기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불러줄 거라고 말한 것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래를 잘 부르시기 때문에 제가 불러주기보다는 가수가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식에 가수까지 섭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흔쾌히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축가 순서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축가를 불러준 후에 자신이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수를 섭외한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이틀 전에 순서를 바꾸라는 요청을 하셔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시기로 하셨는데 이는 제가 아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와 남편이 몰랐던 사실이었고 더욱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지는 무슨 엄마? 이거 구독자 늘리려고 한 거네? 아니야, 이거 봐봐. 엄마가 아예 공지해놨네. 아들 결혼식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 올릴 테니 기대하라고. 엄마, 진짜 그러지 좀 마. 이제는 하다 유튜브를 한다고 애들 결혼식에서 엄마 영상 찍으려고 하는 거야? 옳게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아. 그런데 엄마는 옳게 앞에서 엄마 욕심대로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싶어. 얘네들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어. 내가 다 미안해 죽겠다. 나랑 우리 해솔아빠 결혼식 때 엄마가 축가 부르는 사람 마이크 뺏었던 거? 그거 아직도 우리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얘기해.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엄마 욕심 때문에 피해보는 거나 하나로 그냥 끝내. 괜히 석훈이한테까지 피해주지 마. 알겠어? 너희 둘은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무시해. 애들 결혼 이틀 전에 대뜸 축하 부른다고 얘기를 하더니만은 나는 무슨 생각인가 했네. 애들 결혼식 가서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마. 아우, 됐어. 너는 꼭 그렇게 내. 진짜 그러기만 해봐. 엄마를 잡아 죽을 듯이 말을? 내가 속이 시원하냐? 너야말로 내 옳게 될 사람 앞에서 내 엄마 이렇게 깎아내려야겠어.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서 축하 영상 찍어 올리는 게 뭐가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리고 확서방네 친만 식구들은 그게 언제쯤 얘기인데 그때 박서방 친구라는 놈이 노래를 조응 못 불렀어. 그거를 아직도 꺼내. 나는 내가 부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너의 결혼식 분위기 좋아지라고 내가 나서서 부른 거야. 너는 하나니 말고 둘은 모르더라. 음악 놈들 키워놨더니만은 이제는 호강을 받는 게 아니라 눈칫밥을 받고 있네. 아유, 시어머니와 형님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아유, 2년 팔자야. 어떻게 보면 형님이 더 어른 같았죠. 남편도 자기 엄마보다는 누나를 더 믿고 의지했어요.
위의 대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대충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예상 가시죠. 시어머니는 좋게 말하면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안 좋게 말하면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사고를 칠 때가 많았죠. 형님은 그런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자기 동생인 제 남편을 자식처럼 돌봐주었고요. 실제로 저희 남편과 신우이는 나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8살 차이가 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형님 결혼식 때도 사고를 치신 것 같았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사과한 측의 형님이 막아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축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던 시어머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알리려고 애쓰다 사고를 쳤어요. 자, 우리 어머니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산다. 어머님이 많이 긴장하실 것 같네요. 좀 평범하게 좀 가자. 자꾸 이럴 거야. 사돈 어르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죄송해요. 일단 얼른 부축해서 일으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혼식이 시작하면 양과 어머님들이 등장하시고 초를 켜시잖아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보다 키 커 보이고 싶다고 굽이는 꽃신을 신은 채로 까치발을 들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누이나 저나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결혼식 때 신으시겠다던 신발을 보고 정말 말렸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꽃이 나도 굽이 높은 디자인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거기다가 깔창도 더 넣으셨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런 상태에서 까치발까지 들고 초를 켜고 있으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다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꽃장식도 같이 넘어지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무게중심을 못 잡은 거였죠. 저는 등장할 때 2층에서 나선 계단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터라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시어머니의 성격이 예상됩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천방지축이었다면 시누이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를 따로 불러내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엄청 떨렸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요? 아무리 좋은 시누이였어도 역시 앞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사랑과 똑같은 것인가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시누이가 저를 불러내다니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를 시집살이 시키거나 길을 꺾으려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미리 충고를 해주기 위해 시누이가 저를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너 언니가 하는 말 장난으로 듣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해.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는 엄마가 너에게 연락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할 거거든. 그냥 그럴 때는 안 해. 그러셨구나라고 딱 이렇게만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을 취하지 마세요. 알겠지요? 우리 엄마 참 특이한 사람이라서 툭 하면 저 사람, 이 사람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받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제가 미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나랑 우리 남편이 알아서 용돈 드리고 있고 어차피 너랑 석훈이도 양쪽에 30만원씩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해. 지혜, 내가 그랬잖아. 생신일 때는 뭐 우리가 같이 모아서 챙겨드리는 거고 우리 엄마? 이것저것 챙겨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선을 미리 그어놔야 해요. 내 말 무슨 소린지 알지요?
안 그러면 석훈이랑 너랑 피곤해져 괜히 너희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누나, 신우이는 저와 정말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연애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4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 누네 부부와도 아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금도 저는 신우이와 언니 동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제가 투닥거리면 두말할 것 없이 제 편 서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신우이가 저를 따로 불러내서 본인 엄마한테 적정거리를 유지하라고 할 정도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맞구나. 보통은 너 우리 엄마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데 자기 엄마한테 적정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할 정도면 저도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딱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날 신우이가 제게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있을 수 없는 기집애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혼자 잘나서 큰 것 같아. 이게 말이야 어디서 엄마를 개무시해. 내가 사위한테 연락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내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 들기를. 학. 있을 수 없는 놈이 말이야. 서방 오라고 해. 명절인데 자기네 집에는 갔다가 처가에는 안 와. 아이고 뭘 노려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도 똑같아. 남편이 처가를 안 온다고 하면 내가 머리를 끄덩이를 찾고서라도 꿀꺼워야지. 누가 싸가지가 없다는 건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내가 엄마가 해솔 아빠한테 연락해서 잘 지내냐? 일은 잘 되냐? 뭐 그런 평범한 얘기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툭 하면 사회한테 뭐 사달라고 전화나 하고 뭐를 바꿔달라고 나한테 말 못하니까는 이제는 해솔 아빠한테 전화해서 그랬어. 엄마 차 바꿔달라고 하도 그래서 나랑 우리 아빠가 엄마 차 바꿔준 게 지금 2년도 안 됐어. 그런데 그새 또 차를 받고 차가 망가지기를 했어. 뭐를 했어, 엄마? 그 이상한 모임 또 나가는 거지. 그 이상한 아저씨, 아줌마들 모여서 놀러 다니는 거. 그거 나가는 거. 그래, 좋다 이거야. 내가 뭘 관여할 게 있다고? 엄마 거기 나오는 아저씨들 보니까 다 어디서 중고차 산 거더구먼. 그게 새 차인 줄 알아?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보여주기 식으로 외조차 중고로 사서 몇 개월 타다가 휙. 그게 정상인 것 같아. 또 몇 개월 타다가 휙. 명절날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시어머니가 당신 사위한테 전화해서는 또 차를 바꿔달라고 한 게 화근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돈 많은 사람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차를 바꿔달라고 하고 명엄마는 자신의 노력으로 석훈과 나를 낳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석훈이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압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이후에도 우리를 키우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빠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바람을 피워 남자와 함께 살았을 때 많이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멀어져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못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무뚝뚝한 아빠와 비슷하게 집안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남자는 당연히 지금은 기억도 안 나겠지만 엄마가 7살 때 집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 집에 데려온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기억 못하고 있었죠. 엄마는 일을 하러 다녀올 때 할머니와 고모들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이후로도 우리를 키우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었는데 나는 자식으로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누이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에서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나와 내 부인만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새로운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통화 괜찮으세요? 라는 전화를 받으면 그냥 전화했다면서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겠다며 그 가방을 사달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고 노력해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친구와 나는 한 개의 고급 가방만 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방은 고급 가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느 모임에서 회장의 며느리를 언급하며 그녀는 스타일 감각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딸과 함께 프라다에서 비싼 커플 가방을 샀다. 시어머니는 계속 고급 가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비교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불평을 하며 고급 가방을 산 게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정말 놀랐다. 나는 화가 났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한다. 미안하다고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는데 어머님께서는 왜 제게 명품 가방을 안 사주셨는지 그것을 안 사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능력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더 능력 있는 며느리를 원하셨을 텐데 오빠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참 어땠는데 이건 진짜 해줘야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겨우 울음을 참고 앉아있는데 남편을 보니 왈칵 눈물이 터져나왔죠. 남편을 보자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남편은 되게 정말 미안하다며 제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더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으나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연애 시절부터 쭉 한결같이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편이었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더 간결하게 표현해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명품 가방을 안 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다면 제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상황을 잘 다루었고 제게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쭉 한결같이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편이었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